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9월 7일 라방 진행을 하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현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애터미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저와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런 좀 재밌는 주제로 꾸며봤는데 내용은 재미있기보다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마 오늘은 PPT 자료보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저의 속마음과 그리고 어, 2년 이제 3년 차자. 3년 차죠. 3년까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서 팀을 이끌어 왔던 거 그리고 어, 센터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과 사장님들과 센터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의 생활이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시작해도 되겠네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모르겠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일단 다단계라고 하면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보이시면 보이신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정수 팀장님. 보입니다. 네네. 어,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가 같은 거 아닌가? 다른 건가? 라고 의문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고 다시 제가 이어갈게요. 우리 엄마는요, 사자 들어간 사람 아니면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사자 시대?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죠. 그건 아니다. 뭐가요? 부담하지 마세요. 그딴 거라뇨? 사실 다단계 같은 거 화면이 여기서 너무 시작을 하는 끊겨서 거. 제가 다단계 아니라 그랬죠. 화면 공유 그래요? 다시 몇 번을 눌러주시면서 말해요. 에? 비디오 모아실로 클립, 다운받아. 비디오 네네. 클립 동기화 체크해서 다시 공유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화면 공유를 끄고 화면 공유를 누르면서 비디오 클립 최적화랑 소리 공유 같이 체크. 맞죠? 네네. 네. 네. 팀이 없으면 안 돼요. 수은 팀장님이 없으면 안 돼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2007년도에 봤던 영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문득 생각이 나서, 이거를 꼭 보여드리면서 재밌게 시작을 해보고자 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만나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제 사짜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전문가들의 시대지.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죠. 에이, 그건 아니다. 뭐가요? 그딴 거라뇨? 사실 다단계 같은 그딴 게 아니라 그랬죠. 번주지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다 다단. 오늘 말해요. 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니까. 자,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는 같은 의미이고, 2007년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때는 애터미도 없을 때였어요. 이땐 아마 여러 가지 한창 네트워크 마케팅들이 다단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붐을 일으킬 때쯤인 것 같은데, 현재 그때는 아메이가 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시작할 쯤 그때 수많은 다단계가 생기면서
불법 다단계 그리고 다단계 방식을 악용하면서 저희가 안 좋은 인식이 되고 그렇게 다단계라는 그 낱말이 단어가 안 좋게 저희가 계속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2007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존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아메이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도 40대쯤 지금 제 나이인 것 같아요. 집에 아메이의 치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아메이 제품이 뭐 그때 트리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트리오라 해야 되나? 주방 세제, 그리고 세탁 세제 그런 것도 다 아메이로 저희 어머니가 그 구매를 하셨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영어 사전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단어이고요. 이게 피라미드 판매의 다른 용어라고 해요.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는 사전적 의미이고 다단계라는 이 단어는 판매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는 일반적인 유통 구조 그리고 판매 방식이 저희가 일반적인 유통 구조가 판매 방식이 보면 제조업자, 그 다음에 도매업자, 그다음 소매업자, 소비자 경로로 이렇게 거쳐가는데 이 같은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사업자, 판매원이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 방식을 한마디로 다단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자가 다른 소비자나 사업자분들께 사업의 기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가입을 시키고 그 사업자나 소비자가 자신 밑에 또 다른 분들을 가입을 시키면서 형성되는 그 조직의 그 매출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받는 형태인데 회사에서 그 저희에게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돌려준다고 얼마 전에 제가 메인데이에서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단계 그리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은 의미지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때 엄청난 수익을 준다고 일확천금을 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업체들은 거의 다 폰지성 그리고 불법 다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조그만 수익도 맨 처음부터는 낼 수가 없다는 게 왜냐하면 내 합으로 내 소비자나 사업자가 가입을 해서 매출이 나야지만 저희가 수당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조그만 수익도 가입하자마자 이번 달에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렇게 말씀과 좀 설명을 한다면 그건 아마 불법 다단계일 확률이 조금 클 겁니다. 그리고 PB마다 PB라고 다단계 회사마다 BB가 있고 BV가 있고 그다음에 PV라는 것이 있는데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이 PV라는 게 포인트 밸류라고 저희는 PV로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PV들이 적립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저희가 수당을 발생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인데 이 계산 방식으로 숫자 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숫자 노름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세요. 그런 숫자 노름이 다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불법 다단계는 어떤 것이고 합법적인 다단계는 어떤 것인가 해서 제가 표를 주고 만들어 와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팀원분들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네. 합법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합법 다단계 그리고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비교해 본다면 가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만 원 미만의 입회비는 가능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무료로 가입비가 없어야 하는데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가입으로 진입비, 가입비, 유지비 없는 걸로 익히 알려져 있고 피라미드 그러니까 불법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도 있고요. 가입비가 아마 금액이나 매출을 할 수 있는 매출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구매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타 네트워크에 있을 때 교육비라고 해서 일주일에 40만 원씩, 20만 원이었네요. 일주일에 주말만 가는데 20만 원씩의 교육비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저희가 FC 팀을 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 다단계에서는 어떤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고 말씀도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2주를 갔더니 요 교육비를 40만 원을 내고 제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를 내게끔 하고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문 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반에 패키지라든지 가입비 목적으로 해서 구매하는 그 구매 비용들 그것이 나중에 만약에 반품이 되거나 재고 처리를 한다면 그 금액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서 그 재고를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초기 가입 비용, 진입 비용 이런 부분이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에서는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력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소비재, 저희 질 좋고 저렴한 제품으로 애터미는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저품질, 저질인데 금액은 엄청 높다는 거. 아마 그러면서 그분들이 필요 없는 제품 역시 뭐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옥장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식품 같은 것도 홍삼인데 홍삼은 요만큼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물과 다른 합성료로 추가가 되어서 금액만 엄청 높았던 거. 그래서 이걸 몇 개를 팔면 몇 명을 가입시켜서 이걸 몇 개를 팔면 너는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게 불법 다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구조를 보면 저희는 지금 부업자들이 많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초기부터 당장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십시오. 그러면서 전업으로 하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애터미에는 부업으로 하시다가 일정 수익이 될 경우에 전업으로 전환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바로 정리를 하시고 전업으로 저와 같이 사업을 합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보면 저희가 100년이 1000년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생필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장님의 그 신념이 늙어 죽을 때까지 망하지 않는 회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장기적 차원의 사업을 길게 보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애터미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고 예전에 보면요, 그 기숙사라든지 누구누구 가입을 해요. 도를 아십니까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지나가면 이런 거 아느냐, 이런 상품 아느냐, 이런 제품이 판매만 하더라도 몇 명 가입시키지 않아도 네가 내 밑에 달기만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어. 사무실 가서 혹시 그 상담 조금 해보시면 가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요, 약간 그 복도식 아파트에 철조망이 막 쳐져 있대요. 거기에 가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요.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거기에서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나 봐요. 저희 친구도 대학교 때 거기에 모르고 간 적이 있었고 저희 팀원 중에서도 거기를 예전 과거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정도로 사업 진행을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뭐래 폐쇄? 가둬놓고 하는 사업 진행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그 구두상으로 충분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같은 경우를 보시면 나의 구매와 판매 실적 그리고 저희 직급수당이라든지 프로모션비 이런 장기적으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후원수당인데 그리고 교육센터 비용이라고도 저희 교육수당 별도로 주잖아요. 그런 다양한 수당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리 있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보통 보면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습니다. 내지는 뭐 한 달 안에 몇백만 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이시면 돈 10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온라인에서도 요새 광고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 부분의 판매 방식들이나 그런 수당 지급을 하는 그 회사들은 불법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매 방식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만 원의 그 수당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1만 PB를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불필요한 거를 사세요라고 강요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타 네트워크나 다른 불법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그리고 소비자로 가입한 이후에 지정된 패키지, 제가 예전에 유땡땡에서 다이어트 패키지를 100만 원 이상 금액으로 구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구매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불법 다단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강제는 아닌 강제성이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착한 다단계와 이 다단계가 확실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유지비, 지정된 패키지를 구입하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제 구매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그 일정하게 내가 돈을 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등록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월 40만 원의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아주 힘들었겠죠. 네, 월 40만 원씩 그렇게 구매를 했었고, 수익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 매출로 인한 저희는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하부의 팀원들 그리고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계속 가입이 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면 저희에게 수익이 발생이 되고, 이걸 조금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인터넷 그 쇼핑몰 같은 경우에 뭐 쿠팡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에도 회원가입이 될 거예요. 요즘에는 회원가입도 카카오톡도 가입이 되고 네이버도 연동이 되어서 가입이 쉬운데, 거기에는 가입을 해서 구매를 하면 수익 발생이 회사로 가잖아요. 그 기업으로 가는데 저희는 그 100% 금액 중에서 35%를 저희가 받는 거죠. 왜냐?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도 되면서 홍보도 하면서, 그리고 나로 인한 이 홍보로 그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수익원의 35%를 저희가 받는 것이고, 다른 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그 행위만으로도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추천 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 밑에 다느니 네 밑에 다느니 이거 하나로 되게 실랑이도 많았었고 싸움이 빈번했다고 하는데, 가입을 출제시키는 그런 그 그룹이 있어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부터. 왜냐? 가입은 한 이후에 위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강제로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할 거예요. 강제 구매 유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입부터 막 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수익을 발생시켜 놓고 강제 구매 유도를 해서 당연하게 이 제품은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불법 다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환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정확하게 환불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타 기관 같은, 타사의 불법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나 판매원에 대한 환불 규정이 전혀 없고, 직접 공제 조항과, 직접 공제 조항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합법 다단계이고요. 여기는 공제조합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직접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신용도가 얼마인지, 신용평가가 얼마만큼 받았는지에 따라서, 왜냐하면 다단계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꼭 따져보셔야 되고, 애터미는 저희 토종 다단계 기업으로서 신용도라든지 모든 것이 국내외에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시고 합법 다단계가 맞구나라는 자부심을 조금 가지시고 이렇게 가입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제품 설명이라든지 하부 멘티분들께 그리고 소비자나 사업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라고 편견만 갖지 말고 저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하나하나 체크를 조금 해볼 텐데요. 1번, 첫 번째로 스폰서가 불필요한 제품을 방매시킨 적이 있다. 있으시면 1번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제품을 강매시키진 않아요. 저희가 맨 처음 안내드리는 게 1만 PB 기본적으로 그 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셔야 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고, 직급 도전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잡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팀원들과 함께하는 제품 구매는 있지만 꼭 사셔야 합니다. 이걸 안 사시면 그 사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강매는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품질은 낮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품질이죠.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의 대중 명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명품은 명품인데 가격이 너무 대중적이다 보니까 대중 명품이라고 해서 새롭게 그 한 단어가 생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는 X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고액 카드 결제, 대출을 강요한다.
없을 것 같잖아요. 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서도 예전에 C로 시작하는 그 회사에 거기는 불법 다단계는 아니에요. 불법 다단계는 아닌데 고액의 카드 결제를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할 수 있다. 카드 가져와 봐봐. 일단 네가 카드부터 줘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카드를 결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순진하고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그 착한 소비자 사업자분들은 카드를 줍니다. 여러분 안 줄 것 같죠? 줍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뭐 180만 원, 뭐 240만 원, 뭐 이렇게 500만 원 가까이도 결제한 친구분들을 봤는데 팀원분들을 봤는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직급 도전할 때죠. 그래서 직급 도전이란 말을 아주 저희가 약간 좀 꺼렸었는데 저희는 착한 직급 도전이라고 한다면 선한 직급 도전을 한다면 다른 타자 같은 경우에는 직급 도전으로 인해서 이번에 목돈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라면 대출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 이건 역시 X이고요. 그리고 상위 스폰서들의 보여주기식 자산 체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저희 스폰서님이라면 센터장님께서 현재까지의 3년 동안 차곡차곡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수당 정산표를 보여주신 적은 있겠지만 다른 타자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잔고를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해외 외제차를 이번에 구입했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많이 올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산이 이만큼이나 있어. 너도 나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기식의 자산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 있었나요? 없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런 스폰서님들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있다 한다면 그 스폰서님은 조금 예전에 다른 쪽에 있다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수입 역전이 불가능하다. 저희 불가능한가요? 저희 가능하잖아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안준영 국장님께서 가입을 하시고 지금 이만큼 성장이 되어 있는데 조승훈 팀장님께서 수입 역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양쪽의 양측 밸런스만 잘 맞는다면 아마 수입 역전이 가능하도록 그 최고의 독식을 하는 1%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중간에 상한선이 있어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불가능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메인 데이터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위에 1%들만 맨 처음에 이걸 창단한 멤버들 그리고 여기에 초창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가입한 사람들은 언제 해서 저만큼 벌 수 있는 그 규정조차 기준조차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 생각에는 다단계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건 가입하면 안 돼. 왜냐 나는 돈 번다고 말만 듣지 나는 돈을 가입해봤자 저렇게 벌 수 없고 저렇게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는 다르다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봤더니 딱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게 상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긴 게 피라미드 구조지만 중간에 사다리꼴 모양이 여기에 수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만족 환불 제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저희는 환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를 다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업자 팀원분께서 소비자를 슬림바디 챌린지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셨는데 그분이 알러지가 있던 분이셨나 봐요. 알러지가 있어서 곡물 알러지, 뭐 이렇게 생선 알러지, 뭐 이게 음식물 알러지가 섭취만 하면 알러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분이셨는데 저희 제품이 유기농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권유를 했고 저 역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알러지로 인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시고 약까지 이렇게 병원에서 약까지 타서 드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이게 전달 바로 직통으로 전화를 했으면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폈을 텐데 그래서 환불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환불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환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위의 스폰서님들께서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환불을 한 케이스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반품은 봤는데 환불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될까? 저 강의들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정말 될까 싶어서 어차피 저희 소비자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려서 상담원님께 반품 문의를 합니다. 환불 문의를 합니다. 예, 그 음성을 제가 따왔거든요. 행복을 전하는 애탐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님. 예, 저희 소비자 중에서 지금 슬림바디 패키지를 구매해가지고, 예. 예, 지금 1회 복용을 했는데, 네. 알러지 받은 반응으로 지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하네요. 그러셨습니까? 불편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예. 네. 현재 섭취는 중단을 하셨습니까? 예, 예, 1회 지금 복용을 네. 한 상태인데, 네. 얼굴까지 지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해서 네. 제가 중단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상태고, 네. 예, 예, 이렇게 지금 단호박 쉐이크 하나랑 보이차만 이렇게 탁 먹었는데, 원래 네. 이렇게 지금 몸에 음식 알러지가 좀 네.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갖고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반품을 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말씀처럼 이제 개봉은 하시긴 했지만 정말 네네. 맞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처럼 반품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네네. 예, 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확인해보고 반품 접수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예요. 정말로 반품이 되죠. 정말 반품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개봉을 해서 솔직히 저는 될까 안 될까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아주 친절하시게 저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까지 해 주시면서 상담원이 반품 처리를 잘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7년간의 고객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는 고객만족센터라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대기업의 고객센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친절하고 소비자 만족을 시켜줄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으로 전화도 몇 통화 많이 했었고 저희가 그 판매일자 맞춘다든지 밑에 뭐 라인 변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반품건이나 이런 전화가 오면 그 기업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호의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상담원이 자기의 그 실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정말 프로시거나 아니면 우리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여수에서 계속적으로 뜯고 쓰다가 6개월 쓰다가 반품하시고 뜯고 쓰고 6개월 만에 또 반품하시고 그거를 수차례 반복하셨던 여수 사업자분이 딱 한 분 계셨대요. 회장님 말씀이. 그래서 그 고객 만족센터에서 이번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또 이번에도 해줘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대요, 회장님한테. 그래서 회장님이 그냥 해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이 소비자 만족 환불 제도가 저희 원래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시켜주는 분들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애터미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정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된다는 일확천금의 꿈을 주진 않아요. 그죠?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꿈을 같이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자고 얘기를 하지 내 밑에 들어오면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꿈을 가지게끔 해주는 거지 일확천금에 지금 꼭 이걸 현실로 바로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해주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불법도 아니고 범법 행위도 아닌데 후원을 더 많이 한 나보다 후원을 덜 한, 안 하고 있는 스폰서가 돈을 많이 벌까요? 그게 역전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후원을 안 하는 스폰서, 예를 들어서, 줄을 잘 탔다고 하죠. 양쪽에, 그 가입된 밑에 하부라인들이 잘 들어와서 나는 양쪽에 너무 활성화를 시키지 않아도 이 밑에 둘 팀원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스폰서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일명 꽃돼지라고 저희가 말을 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꽃돼지를 낳습니다. 절대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양심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저희가 영혼 중에서 혼이 들어있는 사람이잖아요.
되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업하고 선한 방식으로 저희 팀과 그리고 나의 멘티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꽃돼지는 꽃돼지를 낳고 이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담지 말고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개는 편견이라고, 편견의 인식으로 저희가 지금 100만 갑을 나가도 아직까지도 그 한국의 다단계 인식은 강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무서운 개를 저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순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 아이템 중에 제가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어야 해요. 생각이 나는 아이템이. 사업 아이템 기준 중에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블루오션, 한창 핫해야 되는 아이템이고 세대와 국가 무관한 타겟층이 넓은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율이 높은 것. 여기서 힌트가 다 나왔죠? 회전율이 내가 사라고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재구매가 생기는 것. 그리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적은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소비를 하면서 소비가 소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가 생필품 회사잖아요. 이 사업 아이템 기준 중에 저희가 딱 부합하는 건 생필품 회사라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왜 제가 이렇게 가져왔냐면 너희 회사 뭐 애터미 다단계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뭐 칫솔 쓰십니까? 치약 양치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수하시잖아요. 머리 감으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저희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회전율이 높은 생활 필수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초기에 로우 리스크 가입비 진입비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을 했던 거다.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만 사더라도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사업과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드릴게요. 애터미 저희 사업은 판매 사업일까요? 후원 사업일까요? 홍보 사업일까요? 어떻게 보면 3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는데 애터미 그거 물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 리크루팅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어요. 애터미라고 얘기를 드리면 보통 반은 대답이 없거나 뭐라 해야 되지? 일이 안 없어지거나 차단을 당하거나 하는데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를 도구로 하는 저희는 온라인 팀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보통 그러면 애터미 제품 제가 팔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매 사업은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저희는 이렇게 요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방판하듯이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자판이라든지 저희가 100만 갑을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그러면 치약 하나만 줘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바로 경고가 들어오고 그 판매를 하는 게 중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센터로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내지는 바로 애터미 어플을 깔아드리고 가입까지 시키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애터미샵 가입하시면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홍보 사업일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입 후 내가 활동을 할 때는 첫 번째는 홍보 사업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품도 알리고 회사도 단단하고 튼튼한 회사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 홍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알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초기 사업자들은 홍보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기 사업자가 3개월이 저희가 임계점이잖아요. 그 임계점이 넘어지면서 판매 사업이냐 홍보 사업이냐가 조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잘 쓰고 품질이 좋다고 생각한 그 제품을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면 그분은 판매 사업일 거고요. 나는 이 홍보가 너무 재밌으면서 이걸 알려드리면서 내 매출까지 올라왔다면 이분은 계속적으로 홍보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품이 내가 좋은 거, 나 이거 충분히 홍보해서 이렇게 제품 구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몇 가지를 구매해놨다가 이게 판매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팔아서라도 매출을 채울 수밖에 없는 수당 매칭을 시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판매도 해야죠. 판매를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좀 더 성장시키고 싶다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구비해 놓았던 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PB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판매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판매 사업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후원 사업이냐? 저희 후원 사업이죠. 네, 후원 사업인데 제가 방금 홍보 사업이 초기 사업자라고 하면 후원 사업은 좀 중기 후기 조금 직급이 그리고 팀원 멤버십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홍보 사업과 후원 사업이 겸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총장님, 그리고 국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후원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입한 그 팀원, 신규 트레이닝을 받는 그 팀원에게 후원 사업이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 하부라인에 멤버가 갖춰질 경우에는 홍보를 하면서 후원을 하면 판매 사업은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연 매출이 나올 겁니다. 홍보를 그만큼 알려놨고 그 밑에 멤버십들에게 내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뭐 자료 전달도 후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저같이 이렇게 라방을 하는 것도 후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 100만컵 한다고 이렇게 전국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팀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후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저희의 사업이 다 맞기는 합니다만 단계별로 홍보 사업에서 후원 사업으로 가는 거고 홍보를 하는데도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판매 사업까지 겸하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섞인다면 내 사업은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메인데이 그리고 저희가 제품 강의도 따로 하고 있고 메인데이에서 하루에 2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팀에서 아마 제품 소개, 제품 자랑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팀원들이랑 만나면 요즘에 줌 미팅을 하면은 필수로 첫 번째로 서로 공유하자는 게 제품 소개예요. 팀원 방에서 팀방 안에서 저희가 글로 톡으로 매번 남기기는 하지만 이걸 내가 내 팀원이 아닌 이 우리 사업자들 속에서만 아닌 나가서 아니면 리크루팅으로 뭐가 좋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바로 부르겠죠. 멘토님 잘 못하겠어요. 부르장님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가 좋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많이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습득을 하면서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기존에 이런 이미지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저희가 공유를 했더니 제품이 500가지가 넘는데 이 자료가 500개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한 명 한 명씩 이 자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다른 팀 중에서 만드는 걸 봤는데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도 딱 하나 애터미 제품만 이렇게 설명이 꽂아져 있는 게 아니고 홍삼정 그리고 뭐 농협에서 파는 홍삼이라든지 그리고 이 홍삼들 중에서도 우리 키즈도 먹을 수 있는 홍삼이 우리 애터미에도 있다. 제품 구성은 이렇고 진세노사이드 홍삼에서 가장 중요한 함유량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격이 그리고 단가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단가로 따질 경우에 이 정도의 금액밖에 하지 않는데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은 저 정도 있다라고 서로 팀방에서 줌 미팅을 하면서 내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혹시나 소비자가 물어봤을 때 막히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팀 쪽의 분들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업자로서 필수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많은 제품을 직접 써보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떤
후기를 남겼고 그리고 어떻게 섭취를 하면서 몸에 반응이 왔는지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후원사업 그리고 홍보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백만갑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도 알리고 있는데 제가 백만갑을 하러 갔는데 제가 백만갑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한 가지를 받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저희가 센터에 있으면 여러 곳에서 오픈을 했다고 가지고 옵니다. 오픈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이렇게 명지 화이트 치과라고 해서 아, 요즘에는 병원도 홍보를 하는구나. 그것도 저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주면서 알리는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백만갑 가면서 백만갑의 그 장소에 다른 그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저희 명지 근처에 하단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단 우수센터 있잖아요. 그 근처에 아주 큰 프라임 병원인데 여기가 준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병원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산 시내에서 프라임 병원이라고 하면 정형외과로 척추 전문 정형외과로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시더라고요. 명함과 함께. 그래서 백만갑을 처음 뛰면요. 약간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해보던 일이 일단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받고 이분이 고객팀 팀장분이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 명함과 같이 주시는데 아, 병원에 계시는 고객팀장님도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백만갑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병원에 다니시고 이 큰 병원에 결코 작은 소아과나 이렇게 조그만 그 소형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개업한 지도 꽤 오래된 전통 있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이걸 판촉을 나오시는 걸 보고 아 나도 좀 당당하게 왜냐면 저희 불법 다단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통 있는 애터미를 좀 이렇게 선하게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좀 다녀도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집에 계시거나 직장에 계셔도 뭐 다단계도 당연히 판촉으로 홍보를 오지만 뭐 치과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손님이 적어서 적은 부분에 대한 홍보를 온다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PT 같은 경우에는 할인 이벤트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은 그 판촉물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뭔가에 대해서 내가 홍보를 하는 것에 두려움이나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9월 15일 날 이번에 오롯을 갑니다. 그죠? 매달 있는 월 마감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에 나의 그 애터미와 FC 팀원으로 일한 것을 점검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가자고 했을 때 아, 저희 유튜브 방송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석세스. 음. 그거를 틀어주는데, 생중계로 해주는데, 그걸 왜 꼭 저기 먼 데까지 가가지고 나랑 같이 보자고 하는 건가? 처음에는 안 갔어요. 안 가고 집에서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집에서 보면 이렇게 집중력은 좀 흐트러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석세스 아카데미를 오롯으로 처음 가게 됩니다. 버스 대절해서 오롯으로 처음 가게 되는데, 일단은 저 웅장함과, 저 많은 저 팀원이라 해야 되나요?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과 신규를 모시고 오시는 저 사업자분들의 마인드를 보고 행동을 보고 너무 놀랐었고, 저는 싸이 콘서트도 이 정도로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싸이 콘서트를 예매를 하다가 이렇게 예매를 못해서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저희 석세스 가고 싶어도 표가 없어서 못 가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부터 국장님, 그 다음에 총장님까지 저희 FC 팀원들을 위해서 늘 표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일정한 건 내려오고 일정한 건 무료 배포가 되고 그게 국장님 따라 그리고 본부장님 따라 총장님 따라 개수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 개수가 많지 않은데 저희는 FC팀은 워낙 많잖아요. 전국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표를 구하는데 뭐 여기 가는데 뭐 표가 뭐 얼마나 구하기가 힘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통로에 돗자리도 다 깔았대요. 그리고 낚시의자 아시죠? 낚시의자도 곳곳에 깔려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가 없어서 밖에 이 세미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복도에서 진을 치고 있답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로 아예 차단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못하도록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석세스장에 갔었을 때 이 정도의 호응과 그리고 웅장함에 제가 반했었고 놀랬었고 그리고 처음 현장에서 직강을 하시는 회장님을 보고 제가 본격적으로 눈이 뿅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장님의 그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제가 애터미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석세스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오로까지 그리고 또 서울도 갔었고 저희가 부산에서도 매번 가는데 저기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강인한 그 팀원분이라고 사장님이라고 저희 그 7그룹에 계시는데 21그룹에 옮기셨네요. 21그룹으로 분리가 돼서 21그룹에 계시는데 다른 타 네트워크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팀장인 제가 저기를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를 나는 조금 이해는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생중계 하는데 그거 집에서 그냥 보면 되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렇게 무대에 선 걸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전광판으로 이렇게 착석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 장면이나 이거나 뭐가 다를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나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제가 이렇게 많이 순화해서 콘서트라고 많이 표현을 다른 쪽에서는 했었는데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이트장에 그 연배에는 나이트장인가 봐요. 나이트클럽에 직접 가서 음악 들으면서 춤추는 거랑 집구석에서 음악 들고 혼자 춤추는 거랑 같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나이트를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현장감을 그대로 내가 느끼고 그 에너지를 제가 몸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석세스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고 세미나 같이 보러 가요. 부엌가 보러 가요. 왜냐면 제가 10마디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저 현장에서 뇌리에 딱 꽂히는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승급자들이 나오면서 그 진심 어린 스피치를 하는데 저희 팀원들 거의 손수건을 가져가야 될 정도로 울거든요. 그런 울어야 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도 많고 어떻게 성장을 하셨고 저 정도 저분이 하신 간절함이면 나는 좀 더 간절해야겠다라는 뉘우침도 있고 그 다음에 저분이 왜냐면 저희가 학력 따지지 않아요. 그죠? 경력 따지지 않아요. 나이도 따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승급자로 올라오셔서 다 말씀하시면 저분도 하셨는데 내가 못할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저 현장에 가잖아요. 에너지 주유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주유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석세스 세미나장을 지금 열심히 가자고 모든 팀원분들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참여만 했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인생 시나리오를, 저희가 뭐 무려 부산에서 한 분, 서울에서 두 분, 뭐 이런 매번 석세스를 할 때마다 이렇게 뽑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생 시나리오 제출할 때마다 저희 센터도 1등을 뽑아서 그 7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주지만 한 명이 선정이 되어서 해모임 한 박스를 받는 게 거의 매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번인가 3번 제외하고는 매월 저희 팀이 다 받아갔어요. 그 10명인가 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센터에 한 명을 각출을 해서 주는데 그게 저희는 매번 받고 있고 이 무대에도 꼭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 올라가서 발표를 하고 내려오면 그 떨림과 내려오면서의 어깨뽕과 그 어깨의 부담감이 어깨뽕도 커지면서 나의 부담감도 커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발표를 하는데
밑에 팀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응원도 해주시고 다른 형제라인도 응원도 해주시고 저 박수 소리와 저 응원하는 저 모습을 보니 내가 나 혼자만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느꼈거든요. 당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많이 떨리지만 저 짧은 5분 안에 그걸 다 느끼고 나는 조금 변화가 돼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팀원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제출하실 때 보시면 밑에 체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이렇게 늘 두 곳으로는 가니까 꼭 가셔서 제가 느꼈던 이 기분을 이 감정을 다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안준영 샤론 로즈 마스터님께서 9월 15일 날 본사 무대입니다. 본사 무대에서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롯으로 가실 분들이 지금 다 명단을 받은 것 같은데 응원군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에서 보니 저희 팀원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 FC 팀원들이 많이 가셔서 우리 본사 무대는 아마 처음 쓰시는 거거든요. 오롯 세미나장에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한 번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가 아주 대단한 곳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오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얼마 하지 않았는데 리크루팅도 잘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능력도 크고 리크루팅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능 있는 팀원도 받고 그런데 이걸 즐기는 팀원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력하는 그 팀원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재능을 커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는 있겠지만 재능 있는 사람의 그 기간과 노력 있는 사람의 기간은 저는 극명하게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일반 기업에서 회사에서 고객센터에서 일을 할 때 재능이 있는 직원이 있었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 노력만 열심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가입도 못 시키고 매출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역시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서 뭔가의 실적이 보여야 하는데 저 팀원은 노력하는 만큼 실적을 못 가져오니까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결국 재능이 아닌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어내기는 했었고요. 정말 꾸준함이 저 사람을 빛나게 했던 것 같은데 재능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도 잘 안 하는데 잘 되니까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저희 팀 FC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은 저희 안준영 센터장님이신 것 같은데 저분은 이걸 만들기 전부터 이걸 재밌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미를 절대 스톱시킬 만한 건 지금 가족도 아니고 다른 본업도 아니고 그냥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오늘 카톡이 왔는데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이번에 샤론 그 승급하시는 부산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저 재미를 즐기는 분이 드디어 저희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를 팀 FC를 널리 전국구로 알리는데 성공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걸 3년 안에 샤론 로즈 마스터를 달성하면서 이 단기간에 이루신 게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멋지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재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하는 것과 재미삼아 하시는 분.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온라인 리크루팅 열심히 시켜놨는데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미삼아 처음에 너무 재밌어요. 애터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니다. 그런 사람은 재미가 없어졌는지 그냥 재미삼아 하면 푼돈이 되고 용돈이 될 것 같아요. 뭐 수당을 한 번 받고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냥 재미삼아 끄적끄적 하는 거. 나는 본업이 바빠서요. 나는 집에 육아를 해야 해서요. 제가 집에 사정이 있어서요.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고 집안에 사연 없는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 재밌게 하는 사람은 결코 연금 소득이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재미삼아 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해서는 용돈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 설정이라고 해서 목표 도전과 목표 설정을 저는 직급 도전보다 먼저 하면 자동적으로 직급 도전이 될 것 같은 그 계획이 생길 때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설정, 목표 계획과 도전이라고 해서 명칭을 조금 정해봤는데 직급 도전이라고 하면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과 저희가 함께 직급을 유지했지만 직급을 도전에 성공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들어오는 그 신규분들까지 해서 이런 직급을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려면 밑에 그 초기 사업자들부터 중간에 그 멘토분들 그리고 상위 사업자분들까지 모두가 목표 설정을 미리 하셔서 그걸 도전을 하셔야지 아마 어느 정도의 PB가 양쪽 밸런스가 맞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내가 이 목표 도전을 계속 성공을 했더니 나도 모르게 세세마 가까이 가 있고 나도 모르게 세일즈 마스터 가까이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직급 도전합시다 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같이 한다거나 밑에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급 갈까? 우리 다 같이 가볼래?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도 그게 부담의 차이가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부담의 크기가 뭐 상이라고 치면 다른 분들은 하라고 치면 나는 이 부담의 크기가 결코 크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다른 팀원들은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직급 가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강요도 하지 않고 강매도 하지 않지만 직급을 하면 직급 도전을 할 때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도 미안하고 안 해도 미안하고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자꾸 생기고 부딪히는 것 같아서 목표 설정을 개인적으로 나는 한 달에 한 번을 꼭 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도전하셨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탔으면 이제 2주에 한 번 타봐야겠어 라고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탄다고 체크해보시면 그게 벌써 일주일에 4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4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 단계도 내가 결단을 했으면 나의 계보도에 이렇게 쭉 해봐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그리고 소비자 구축에 지금 혈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자보다는 소비자를 컨택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먼저 컨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렇게 계획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애터미 어플에서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 이후에 그 소비자가 이거 내가 수당을 한번 받아봤는데 사업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나 가능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사업자가 나와 같이 이 목표 설정을 점점 키워가면서 오토 판매사까지 그리고 직급 도전에 성공하는 뭐 팀장님이라든지 국장님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멘탈 관리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이 한 번씩 그 라방에서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저는 개인적인 힐링을 조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나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거나 아주 소소한 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 가수인데 SG 워너비의 그 못생긴 김진호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이 저의 20대부터 아주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힐링이 되는 분이셨는데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만두고 싶고 뭐 그런 적이 저도 있거든요. 그때 그분의 콘서트를 가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와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보시더니 현아가 조금 이상해졌대요. 이 화 많고 승질 있는 이 애가 너무 이렇게 조금 차분해지고 이렇게 방실방실 웃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힐링을 조금 하고 나오니 팀원한테 대하는 나의 태도와 팀을 이끄는 태도와 그리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하는 자체도 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아마 멘티 관리 어떻게 하나요? 저희 멘토는 어쩌고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실 때 정말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고 또 바꾸려고 내 멘티를 쟤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스트레스만 받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쟤는 원래 저렇구나. 원래 저런 성격이고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쟤는 저렇게 생겼는데 뭐 저렇게 뭐 살도록 놔둬야지 어쩌겠어. 라고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해서 그래 너는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만 얘기할게 라는 식으로 내 마음을 힐링을 하면서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굳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 멘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가입만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분들 그냥 냅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예전에 시작할 때 저희가 초기 사업자가 별로 없을 때는 부산 분이셨는데 직접 찾아갈 뻔도 했었어요. 왜냐면 한 명이 아쉬운 내 팀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그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고 그분을 바꾸려고 잡으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쟤는 원래 그런 애. 나는 다른 애를 더 찾을 테야 라고 해서 새로운 멤버를 저는 찾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루 이틀 하고 이거 그만둘 것도 아니고 나의 하부라인의 팀원들은 점점 뻗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런 사람 나는 내대로 내 살 길을 찾을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를 해드린 것과 똑같은 인맥상통한 건데 나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제가 콘서트를 보고 힐링을 하고 왔듯이 근데 콘서트를 매번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일은 일대로 바쁘지만 저는 아이를 둘이나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한 번씩 그 노래방도 갑니다. 노래방도 가서 저 혼자 노래도 하고 뭔가에 대해서 만약에 직급을 달성을 했어요. 직급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나 혼자 나가서 저는 혼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 좀 줄기 했었고 그런 맛있는 걸 먹고도 보상을 해줬었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는 오늘 엄마 기분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하니까 맛있는 거 먹자라는 그런 보상도 그냥 저는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했다 현아야.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아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멘탈이 깨질 정도로 흔들릴 정도의 그런 데미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팀원분들이 한 명 한 명 나가실 수도 있고 이만큼 있던 내 팀이 확 쪼그라들어서 한 4-5명밖에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북적북적거리던 대가족이 자기 이제 하부팀이 생겨서 분리를 하게 되면 그 공허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배불러서 보낸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 팀 안에서 우르르 다 빠져나가 보니까 그 공허함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인정해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직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핑계를 늘 대는 저희 팀원이 한다는 말이 저는 육아도 힘들고 그리고 새벽같이 일을 하고 뭐 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육아가 바빠서 개인사가 있어서라고 다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이렇게 팀장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온 것 같아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어도 청소할 시간이 없었고요. 저희 아이들 둘 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식도 저는 입학식만 갔어요. 왜냐면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픽업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거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오프라인을 하시던 스폰서님들보다는 제가 적지만 이런 확률과 케이스가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했더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해주시고 만약에 한다면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멘탈 관리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해서도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만 갑을 하루에 100명에게 애터미를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FC 센터에서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태국에도 100만 갑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프라인이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꼭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온라인을 맨 처음에 해봤다가 오프라인을 겸을 했더니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어요. 정말 빨리 크고 싶고 네 라인을, 네 팀을 성장을 빨리 시키고 싶다면, 크게 시키고 싶다면 저는 오프라인을 겸해라고 할 거고요. 왜냐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뢰 형성이 빨리 구축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면을 한 내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뵌 사장님이나 소비자분들은 저를 믿습니다. 저를 다단계는 별로지만 저의 얼굴과 땀 흠뻑 젖은 저를 보시고 아이고 고생이 많다 하면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한 번 더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3개월 동안 신규 트레이닝 해놨더니 쏙 나가버리는 팀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입한다고 자기가 트레이닝 다 받아놓고 팀방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팀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들과 상대를 하다가 오프라인에 가니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백만갑을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한 분을 만나면서 저는 속이 뻥 뚫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은 선택이고 저희는 이런 성장이 어떻게 크기와 속도가 다른지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을 꼭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이라서 저도 힘들었거든요. 저도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가서 애텀이라고 아세요? 라고 하는 자체가 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여기 든든한 지원군들 보이시죠? 혼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혼자 계신다면 그 그룹장님 그리고 멘토분들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저 오프라인 같이 하고 싶은데 저희 지역에는 언제쯤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충분히 언제쯤 갈 거라고 스케줄 조정하셔서 뛰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의 그 애터미의 성장이 점차 커져갈 거고요. 오프라인에 집중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 집중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하면서 두 가지를 겸업을 하시면 성장 속도와 크기가 달라질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스폰서도 안 움직이고 그룹장도 안 움직이고 멘토도 안 하면서 너네는 해야 해, 너네는 해야 해 한다면 저희가 할까요? 안 하겠죠. 저희 회장님이 가셨더라고요. 첫날부터 저기 양복점도 가시고 약국도 가시고 저 사진이 올라오는데 아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라고 생각한 게 제가 그 오로 세미나장에서 회장님 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확신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팀원들이 내가 땀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다녀서 노하우와 팁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줄 수 있는 걸 마음을 느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먼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이 저를 보고 회장님을 보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업 알릴 때 혹시나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떨 경우에 부담을 많이 느끼냐면요. 사업이나 제품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그리고 나는 이런 지인도 별로 없고요. 나는 나가서 말을 잘 못해요 하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제대로 잘 못할 것 같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굳은 살이 배일 정도로 마음에 굳은 살이 배어서 결국에는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까지 철판을 깔 정도는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굳은 살이 조금씩 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분들도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 전업이 될까요? 나는 빨리 그만두고 부업 말고 전업으로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늘 그걸 꿈꾸고 있는데 그러려면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온라인은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셨는지. 온라인을 리크루팅도 그렇고 재컨택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단 하나도 녹이지 않고 리크루팅의 트레이닝까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열심히 하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부업이 전업이 되려면
겸하셔서 성장 속도와 크기를 좀 더 넓게 크게 가지시면 언젠가는 전업이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당의 목표를 정하실 때 언제까지는 이 수당을 만들어서 나는 전업을 할 거라는 본인의 설정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원래는 돌이었대요. 스톤이었는데 이걸 열심히 갈고 닦으면 이렇게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서 큐빅이 아니라 저는 정말 진정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싶다고 저희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물불가리지 않고 뛸 거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 그리고 형제 라인들까지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닦이고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원분들도 인생에서 이 슬픈 세 가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할 걸. 제가 껄껄거리라고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해야 했는데 제대로 해야만 했는데 라는 이 세 가지의 생각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오늘 오롯에 샤론 로즈 마스터 승급식 그 사진 촬영하시고 소소한 클래스 마치고 이제 내려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 그룹 공지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 9월 신규 그룹이 22그룹입니다. 벌써 22그룹이나 생겼어요. 22그룹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그룹장님 밑에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룹명은 라온하제라고 합니다. 라온하제 한글명인 것 같네요. 그죠? 너무 예쁘네요. 즐거운 내일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FC를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즐거운 내일을 미래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가 더 있어요. 팀 FC 뉴 마스터가 목표 설정을 하고 결국에는 달성을 하셨어요. 8월 하반기 목표 달성으로 이 그룹의 곽학미 그룹장님께서 세미세일즈 달성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목표 설정을 하신 팀이 10그룹의 금동욱 세일즈 마스터로 금동욱 그룹장님께서 세일즈 마스터로 9월 하반기에 도전 예정이시고 그리고 한아름 그룹장님께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로 도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그룹의 김지영 그룹장님께서도 세미 세일즈 마스터 도전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모든 팀원들이 똘똘 뭉쳐서 목표 도전 성공 목표 도전 설정 계획까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하반기 목표 달성까지 꼭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은 지금 끄고 네. 1시간 내내 열심히 얘기했네요.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줌 미팅 때문에 어서 끝낼게요. 그러면 다음 라방에서 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